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완전체로 돌아온 우리 이홍준 교수님과 임상훈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인문학으로 시사 읽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때가 때이니만큼 선거 이제 네. 며칠 안 남았죠. 그렇죠. 예. 자, 어느 후보를 고르실지 저희 인문결TV를 보시는 분들은 좀 마음속에 이미 정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오늘 두 분께 좀 큰 화두를 한번 좀 던져보고 싶어서요. 네. 두 분은 진보십니까? 보수십니까? 저는 교양입니다. 네? 교양. 교양이요? 예. 오. 사람 양심좀 있고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네? 저는 진보입니다. 진보세요? 네. 명확하세요? 네. 저는 진보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수인 것 같아요. 음. 진정한 의미의 보수. 어떤 게 진정한 의미의 보수예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는 가치에 대해서 되게 충절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한국 사회에서 만났으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한국 사회가 아니라 네. 다른 사회에서 만났다면 네. 우리는 진보와 보수로 이렇게 예, 다른 이야기를 할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럼 진보가 뭐냐, 보수가 뭐냐. 그걸 좀 얘기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렇죠. 저는 어디 가서 요즘에 전 보수인 것 같아요. 그러면 꼴통 소리 들을까봐 이야기 못 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저는 진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진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인문학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인문학적인 의미에서 이제 진보다 보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학적 의미에서 이제 전 진보냐 보수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진영 논리에서 진보냐 보수냐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지막에 말한 그 진영 논리에서의 진보냐 보수냐는 사실은 진보란 무엇인가 보수란 무엇인가는 중요치 않아요. 그냥 진보라는 레테르 그 밑으로 쭉 붙으면 되고, 그 레테르에 따르면 전 진보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실까봐. 그래서 네. 이제 이 한국 사회에서는 네. 우리가 진보처럼 보이는 거고 둘 다 다른 한국이 아니면 뭐 22세기의 어떤 그 한국에 가면은 진보와 보수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그렇죠.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 옛날에 사실 아리스토텔레스가 논리학을 책을 이제 썼단 말이에요. 논리학 이런 책을 쓴 적은 없고 우리가 요즘 시대의 논리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일련의 책들을 이제 쭉 이렇게 썼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죽은 다음에는 이게 사실 옛날 책들이 다 그런 식인데 죽은 다음에 몰랐어요. 근데 사후 200년 후에 웬 동굴에서 무슨 책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게 뭐지? 200년 후에? 네. 이게 뭐지? 그러고 들여다봤는데 보니까 오늘날의 논리야. 보니까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대박 사건이었죠. 그래서 발견된 게 아리스토텔레스 그 논리학 일련의 그 논리책이에요.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책들이 이렇게 지금 전해져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 제목이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일련의 그 사변에 관계되는 이런 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 책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책의 존재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전화기가 존재한다 그러면 전화기 존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화기든 책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존재 자체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제 그런 거 관련된 또 이야기를 쭉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들이 그 피직스라고 부르는, 그러니까는 물리학 관련 책 그 옆에 그 다음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물리학 옆에 있는 책이다 그래서 메타피직 이렇게 부르면서 메타피직 그래서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는, 형이상학은 동양 철학에 있는 용어잖아요. 네. 그렇게 붙인 건데 사실은 피직스 옆에 있어서 피직스 옆에 있어서 메타피직 이렇게 된 거예요. 메타피직스가 된 되게 거예요. 직관적인 명명이네요. 네, 그렇죠. 옛날 그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요. 우리가 지금 철학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철학하는 사람들의 책임도 커요. 왜냐하면은 용어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 척해. 그리고 왜 그럴까요? 전 그
저는 사실 처음 출신은 철학 출신이기 때문에 왜냐 저는 지금 인문학 한다 그러지만 인문학을 가지고 철학을 공격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지가 그쪽 아니니까 그러지. 전 출신이 거기예요. 그러니까 욕해도 돼요. 친정이 거기고 네. 이쪽으로 시집을 오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정 욕해도 돼. 그러니까 친정 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라 그럴까 이거 사람들마다 그 서로 다른 얘기를 해도 서로 못 알아들어 막. 근데 과거에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실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 용어들 가지고 그대로 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용어들이 우리가 이제 히라보니까는 되게 있어 심오해 보이고 그냥 평소 쓰는 말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철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나 이렇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인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물론 일본 거쳐서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게 너무 그 용어가 이게 막 한자어로 일본식 이렇게 한자. 그렇게 되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말로 다 바뀌어 버린 너무 것이죠. 어렵죠. 근데 그런 예들은 사실 모든 서양 문이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너무 어려워지는 이게 과정을 예를 들어서 기하 가지고 그거 혹시 교수님은 그 세대다. 옛날에 양주동 박사가 쓴 양지동 박사님 세대가 그 몇 어찌라는 대단하신 분이죠. 몇 어찌라는 수필 혹시 아세요? 몇 어찌라는 수필이 있는데 뭐냐면은 그 이분이 이제 일제 시대 때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공부해야지 그걸 책을 딱 했는데 이게 한자로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해보니까는 한국말로 해석을 해보니까 몇 어찌가 뭔 소리지? 그게 한참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기하. 기하? 기하 한자어를 기하. 그대로 옮기면 수학에서 있는 기하학, 네. 기하학 이랬더니 네. 몇 어찌 배움? 몇 어찌 배움이 뭔 소리지?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새로 만들어진 학문들이죠. 그렇죠. 그 용어들이 다 뭔 말인지 그렇죠. 모르겠는 거죠. 그건 어느 분야나 다 그래요. 그거 독일어 원서로 보면 도리어 더 직관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번역이 되면서 이상한 또 일본식 어투로 번역. 이렇게 돌려지면서 여러모로 그러면서 이 먹물들이 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좀 너희하고 달라. 자꾸 이런 사람 영어 비밀게 하시면 어떡해요. 전문 용어로 써야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데 맞아요. 과거 플라톤이 뭐 어쩌고 하면서 뭐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일반인들이 오 이렇게 물러나잖아요. 그럼 내가 돋보이고 그런 게 있어요. 좀 먹물들이. 그러니까 그건 지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그럼요. 그 제가 그건 지양. 제가 지향하는 그 인문학은 제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좀 쉬운 언어로. 모토가 그건데 왜 오마이뉴스 모토가 모든 시민은 기자다잖아요. 맞아요. 저의 우리 인문결 연구소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인문학자다예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문학은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게 무슨 인문학이야? 그리고 저희 그 시청하시는 청취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다 인문학자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는 그럼요. 공간으로 저희가 존재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저희 그거죠. 이야기가 어떤 뭐 강의가 이건 아니잖아요. 상호하는, 상호하는 거지.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우리가 한 바퀴 돌았어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왜 했냐면은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사람의 논리학 책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요즘 말하는 그 어떤 그 논리학으로 부를 수 있는 그게 있고, 그러니까 엄밀한 논리학이에요. 3단 논법 같은 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그건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소위 변증론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 디알렉티쿠스라고 하는 거기서는 뭘 다루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애나님이 지금 땀을 흘린다. 고로 애나님은 지금 어디가 아프다. 이런 거. 근데 꼭 아파야만 땀을 흘리나? 내가 지금 막 뛰어와가지고 땀을 흘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논리를 우리는 일상에서 많이 하고 살아요.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는 섣부른 오해를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꼭 과학적 어떤 그 자세로 삶을 살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정치적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일부러 쓰기도 하고 3단 논법보다는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버리면은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막 뭐랄까 공격할 수 있는 어떤 그 무기도 돼요. 저 잠깐만 좀 빗나간 얘기지만 한 말씀 해도 될까요? 뭐요?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에 방송하면서 뉴스를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선거 때 거리 유세를 하는데 그 분홍색 옷 입으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트럭에서 유세하시는데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그 비판하는 워딩이 어땠냐면요.
소득주도 성장, 소주나 마시고 나가 떨어지라고 하세요. 네. 그리고 끝? 도대체 국민들을 뭐로 보는 겁니까, 그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게 말장난도 아니고 말이야 방구야 싶잖아요, 진짜. 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그게 끝이에요. 예, 그게 이제 공격 무기로 쓰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근데 모든 사람 다 하고 살잖아. 결국 그러면 그것도 인간의 영역 안에 넣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 그건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혁명적인 어떤 학문관이었었어요. 포용력이 대단하시네요. 왜냐하면 그 스승인 플라톤은 그런 네. 거 다 그치. 없애버려야 되는 네,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아니 인간이 그러고 살잖아. 야,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인정해야지. 인간의 영역 안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서 다만 좀 뭐라 그럴까 지혜로운 자들이 하는 그런 논리와 일반 어중이 떠중이 하는 논리들 이건 좀 구별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이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요. 이 과학자들의 추론과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디알렉티코스의 추론이 차이가 뭐냐면은 과학자들의 추론은 그러니까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그 전제가 있어야죠.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네. 전제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미지의 결론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것들을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새로운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미지의 세계로 계속 추론해서 나가는 것이 이제 과학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이 과학에서는 이 전제가 진리고 이 현상이나 결론이 미지예요. 아하. 그래서 그걸 결론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디알렉티코스는 뭐냐면은 그 반대예요. 결론이 진리예요. 그러면 그 결론을 추론하기 위해서 미지의 전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거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변호사들이에요. 그리고 그렇네요. 정치인들이에요. 그렇네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정 넣고 그렇죠. 그 거기에 답을 해당하는 끌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만들어내야 그렇죠. 되는구나. 그 전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변호사한테 누가 검사도 마찬가지고 누가 의뢰하러 오잖아요. 그럼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깁니다. 그렇죠. 이겨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그 결론을 무죄다. 이 무죄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제를 만들어내야 돼요.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논리적으로든 알바이가 있었어 뭐가 없었어 뭐 이런 그렇죠. 거부터 해갖고. 그리고 불리한 건 지워버리고 네, 네. 유리한 것만 이제 찾아내고. 네. 그러니까는 그 똑같은 인간의 추론인데 정반대의 추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모르는 바로 이 임상훈의 해석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보냐 보수냐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해요. 진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근데 내가 왜 진보지? 그러면서 그걸 찾아 나가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네, 답은 네. 정해놓고 하는 거야. 그치. 나는 보수야. 근데 왜 보수인지는 모르겠어. 그럼 네. 그걸 이렇게 찾아내보려고 그래. 근데 아니죠. 우리가 나는 나의 이렇게 성향이 생각을 해. 이런 그런데 것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사회가 이래. 그런데 이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보니까 진보네. 그러면서 진보가 되는 것이지. 네네네. 그리고 보수도 마찬가지. 네, 맞아요. 내가 믿는 가치관은 이런 거야. 근데 네. 사회가 지금 보니까는 이런 걸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 근데 나는 이런 거에서 이런 거는 맞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러니까 나는 저 보수구나. 이렇게 하면서 되는 것이지. 보수를 미리 정해놓고 맞아요. 거기다 끼워 맞추면 되겠냐는 것이죠. 맞아요. 그게 바로 진영 논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진보다 보수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렇게 나는 처음부터 진보다, 처음부터 보수다 해놓고 거기다 끼워 맞추지 말라는 얘기죠. 그치. 그래서 우리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네. 한번 그 각자가 생각을 해보고 이제 해보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그 과정을 한번 거쳤어요. 지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때 네. 그 북한 선수들을 아이스하키 선수로 집어넣으면서 네. 뭐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알죠.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때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펼쳐놓는데 보니 보수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원칙은 이거잖아. 그 원칙에 대해서 이런 변칙을 주는 건 아무리 다른 거라 해도 난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진영 논리로 치면 저는 보수는 아닙니다. 분홍색 싫어요 지금.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뭐 우리가 선거를 곧 이제 하게 될 텐데. 네, 근데 자꾸 저는 지금 오늘 소장 말씀하시는데 팔랑팔랑 지금 책 한 권을 계속 손으로 만지작 하시는데 예. 이 책과 오늘 뭐 이야기하실 거에 좀 연관성이 있어요? 진보냐 보수냐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네. 사실 제가 이제 책을 한 권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이제 가지고 오긴 했어요. 네. 물론 이 저자하고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네. 저는 모르는 분이고. 모르는 분이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파레시아 출판사에서 나오는 한 달 진보주의자 되기라는 책이에요. 한 달 진보주의자 되기. 제목이 되게 직선적이죠. 네네. 한 달만 해보자. 한 달만 한번 진보주의자가 돼보라는 얘기죠. 이게 한 달 도전. 한 달 다이어트 도전 이런 것처럼 한 달 진보 도전 이런 건데, 자 이제 이게 뭐냐면은 결국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책은 내용은 뭐 다 읽어 보시면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금방 읽을 수 있는 건데 이분의 이야기는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이분은 사실은 원래는 그 경제학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술 쪽으로 이제 또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저 예술을 컬렉션도 하면서 예술 감상을 굉장히 오래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본인이 직접 예술 활동까지 하신 거예요. 이게 뭐 그럼 능력 있네. 아니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예술 활동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지겨워하지 않고 집념을 가지고 계속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히 현대 예술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우리가 엄청난 그러니까 사진 찍은 거 같이 똑같이 베껴놓는 그걸 예술이라고 안 해요. 옛날에는 그걸 예술이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사진기나 이런 컴퓨터가 더 인간보다 잘 그리는데 왜 우리가 그걸 하고 앉아 있냐 이거죠. 그럼 예술이라는 무엇인가? 물론 100년 전에 이거는 이제 주제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 동그라미 하나만 그려도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예술이지? 그래서 이분은 동그라미를 계속 그려봤대요. 근데 우리는 그러다 보면 한 번 그리고 말잖아요. 동그라미 딱 그리고 에이 그리고 밥 먹으러 가자 이러는데 이분은 동그라미를 100번을 그려본 모양이야 아마. 그리고 그 직선을 계속 그어보면 하루 종일 그어봤대요. 그러면서 느낀 게 이 보통 사람들은 몇 번 그리다가 지겨워서 떨어져 나가는데 이거를 지겨워하지 않고 계속 그리는 사람들이 결국 예술가다. 결국에는. 예. 그치. 그러니까는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제가 뭐 100% 동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fine 아트가 아니고 fine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는 이 뭔가 이게 내가 직접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도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내 시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자꾸 내면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가 이제 집요한 뭔가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 세상의 문제를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분 주장은 모든 예술가는 다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집요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보적 사상을 갖게 된다는 그런 거거든요. 딱 한 달만 진보주의자 돼봐라. 그러면서 그럼 how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같은 그런 거죠. 하나의 그러니까 예술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술을 하는데 나 그림 못 그리는데 아니 그 상관없다는 거예요. 한번 예술이라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림 못 그리는데 잘 그리는 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것은 집요하게 무언가를 해봐라. 내 손으로 하라는 거죠. 이 교수님 동그라미 그리고 계세요. 예술가 돼보려고 하면 아니면 발가락주의자가 돼봐야 되겠어요. 발가락으로 그려봐도 돼요. 아니면 입으로 물고 그려봐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 하다가 나가 떨어질 걸 한번 10개 그리고 이제 에이 근데 이걸로 한번 100번 그려보라는 거죠. 뭔가 깨우칠 거야 아마. 그 주장이신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되게 재미있는 그런 이제 주장이신데 두껍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아마도 이 한 달 진보주의자 되기가 출판 시기로 봤을 때 총선을 앞두고 딱 한 달만 한번 진보주의자가 돼봐라. 이제 막 그런 의도로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책 안에도 나오는데 그 보통 우리가 진보 보수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의 어떤 됨됨이를 잘 들여다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진보주의자 그러니까 이 좀 진보를 좀 나쁘게 얘기를 하면은 진보주의자들은 너무 뭐랄까 좀 촉새 같아.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드세. 근데 주의자들은 좀 점잖아. 그러면서 뭔가 품격이 있어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것도 어느 정도 전형적인 스테레오 타입인 거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또 가만히 보면 맞기도 해요. 근데 또 다른 차원으로 보면은 진보주의자들은
뭔가가 계속 고민을 해요. 네. 그러면서 계속 뭔가 이렇게 바꾸고 싶어. 이건 아닌데 이건 왜 그럴까? 이건 뭐지? 이렇게 하는데 보수주의자들은 그냥 뭐랄까 정신줄 놔버려요. 풀어져 버려 그냥. 그래서 이분 안주해. 이야기가 젊을 땐 그 진보주의자가 되고 나이 들면은 보수주의자가 돼버린다는 것이 이제 그런 맥락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하철에 앉아도 남자들 같은 경우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고 쩍벌남이 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잘못 배운 거죠. 잘못 배운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그 아재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나쁜 의미의 아재. 그렇죠. 보통 요즘에는 아재라는 말 그렇게 쓰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수주의자가 된다는 것이 품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반면에 안주하는 삶으로 가버릴 수도 나쁜 의미의 있고. 그 아재 같은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의 보수주의자가 되느냐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잖아요. 진보도 마찬가지라는 네.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보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어떻게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상반되게 이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 버전으로는 그러니까는 정신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예술을 하고 싶은데 솜씨가 없어. 근데 직선이라도 그어보라는 거죠. 계속 그어보라는 그럼 뭔가 보인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그 요즘 또 예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있죠. 저기 동영상으로 같이 많이 돼요. 백남준 선생 이후로 그 어떤 작품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한쪽에 디지털 모양으로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 0 땡땡 뭐 40 뭐 이렇게 떠요. 근데 밑에는 또 0 땡땡 0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계속 화면이 안 움직여. 그 나중엔 0 땡땡 40 이게 뭐 2 땡땡 몇이 되고 3 땡땡 몇이 되고 계속 그거면 그러면 우리 보는 사람들도 저게 뭐냐 이렇게 되잖아요. 이 현대 예술은 또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라고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되듯이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조금 있으면은 밑에가 0 땡땡 0 이게 아니라 0 땡땡 1로 바뀌어요. 근데 왜 바뀌는지 몰라.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뭐 같아요? 소장님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포스트 모던. 포스트 모던. 뭐냐면은 축구 경기예요. 축구 경기. 위에서는 그죠? 위에는 뭐냐면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지금 40초 경과. 네. 그 다음에 1분 50초 경과, 30분 몇 초 경과. 그러면서 밑에는 0대 0에서 골. 0대 1이 되고 0대 2가 되고 거기서 뒤에 있는 축구 화면만 싹 지워버린 거예요. 그 시커먼 화면에서 그것만 딱 뜨는 거죠. 재밌다. 네. 이게 그것도 예술이 되는 예술이. 거죠. 이게 예술. 그러니까 예술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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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어마어마한 사진기와 똑같은 실력이 어떤 베끼는 능력 그게 아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조금만 이제 집념을 가져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뭔가 아유 이대로만 그냥 뭐 사다 죽는 거지 이게 아니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 이분 주장으로는 재밌다. 진보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달만 진보주의자가 돼봐라. 그래서 크리에이티브한 삶을 위한 한 달 진보주의자 되기. 자, 그러면 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이에요. 네. 한 달까지도 안 남았고요. 며칠 안 남았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뭔가 예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네. 투표를 해야 돼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진보냐 보수냐가 막 다투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진영 논리로 진보냐 보수자를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분의 책이 전달하는 메시지는 어떤 게 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굳이 오늘 골라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아까 이제 예술 뭐 당장 예술을 그럼 나는 오늘 예술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또 크리에이티브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거를 지금 원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니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네. 다만
그 조금 깔짝깔짝하다 관두면 그거는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라는 네, 거죠. 네, 네. 이제 집념을 가지고 한번 해보면 그건 좋은데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행위들도 많이 있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움직임들, 몸짓들 이런 것들이 세상에 노출에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게 나한테 와서 보이는 거죠. 마치 네. 그 우리 꽃씨 그렇죠, 씨처럼.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인문학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했을 때 이제 그게 나에게로 와서 꽃도 되고 그렇죠. 뭐 저 폭탄도 되고 옛날에 우리 안상수 의원처럼 저기 이게 마오병도 되고 폭탄도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느냐예요. 그러니까는 나의 의미를 부여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집념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아까 진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은 진보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을 가져요. 네. 다만 저도 이런 거 있어요. 나 이럴 때는 되게 보수적이야 이럴 네, 때가 네, 있는데 네. 그거는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집념을 가지고 뭐 자 했다 쳐요. 그래서 막 사회가 너무 빨리 가. 야 좀 조금만 천천히 가자. 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자신 있게 나는 진보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아니에요. 왜? 그러면 어때요? 바뀔 수 그럴 때는 있죠, 내가 언제든. 이제 보수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일상원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 약간 우리가 좀 이렇게 약간 진중하고 보자는 네, 이야기예요. 네, 네. 왜 안 돼요? 되죠. 그리고 나는 진보면은 모든 진보의 가치를 다 똑같이 따라해야 되나? 아니에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하나 고백을 할게요. 일반 진보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길거리 CCTV 같은 경우에 진보주의자들 흔히 반대를 많이 하죠. 네네. 저는 그거 찬성해요. 내 방에다 다는 건 반대하지만 길거리에다가 CCTV 다는 것은 나는 공공의 선을 위해서 그 정도는 나는 내가 뭐 길거리 다니면서 할 수 있다. 뭐 코를 파는 것도 아니고 네. 코 팔 때는 내 방에서 파면 되잖아요. 또 살짝 카메라 없는 데서 파면 되는 거고. 요즘에 소장님 개그 학원 다니시죠? 아니에요. 2주간 격리했더니 이게 좀 이상해졌어요. 2주간 그렇죠. 이것도 집요하게 파면 되는. 2주 동안 괜찮네. 벽 보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됐나 봐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2주 동안에 확진자가 됐잖아요. 네. 확진자. 네. 그래서 좀 살찐자. 살이 쪘어요. 놀라셨어 지금. 확진자라고? 그래서 그렇죠. 내가 답변이 됐나? 뭐 무슨 얘기하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달 보고서 왜 진보주의자가 왜 되자는 거지?라고 좀 의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한, 그러니까 정말 어찌 보면 정말 예술을 하기 위한 그런 것에 필요한 가장 기본이 어찌 보면 진보적인 생각이고 좀 진보적인 마인드야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정치를 바라보는 시민 입장에서도 뭔가 집요하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해서 파고 들어봐라, 이런 의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어려웠어요. 그 모든 전제는 인간의 불완전성에 대한 겸허한 이해. 네. 이 모든 게 불완전에서 비롯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인문학도 마찬가지 인간의 불완전성을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중심은 잡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선거 앞두고 집요하게 지금 고민을 좀 해야겠네요. 나에 대한 고민과 그에 대한 고민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이번에 그 선거를 앞두고 고민이 많으신 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 지역구 후보는 누굴 찍어야 될지 결정을 했는데 이 비례대표는 이게 너무 복잡한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보수주의자다. 나는 진보주의자다. 그런데 찍으려고 봤더니 뭐가 이렇게 많고 뭐가 복잡하고 그리고 결정 기준이 너무 많고 그러면은 그럴 땐 저는 글쎄요. 저는 아까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말씀을 꺼낸 이유가 그거예요. 진영 논리에 따라서 나는 누구 하세요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 각자가 나를 움직이는 가장 그 원초적인 본질적인 그 원리가 뭐였는지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 나에게 물어보면은 저희는 답이 나올 거라고 봐요. 내가 진보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네. 내가 생각하는 진보의 가치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런데 비례대표 리스트를 봤더니 여기는 이런 나왔다. 네, 그럼 그 가치에선 난 이거네. 난 그 답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전 누구를 찍어야 된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진 않아요. 교수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그 보수와 진보를 품격으로 나누는 건 우리나라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 사회당 같은 데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문화 GDP 1%를 넘게 예산을 문화 예술에 사실 결정한 게 당시 미테랑 정권이었고 영국 노동당도 그렇고 미국 민주당도 그렇고 더 품격과 좀 문화 예술에 대한 좀 이해가 높았던 것이 진보였어요. 오히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 유럽에서의 그 진보가 품격이 이렇게 쌓인 것은 네. 그만큼 그 진보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폼나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버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보수가 품격 있어 보이는 그런 버전이 하나가 있었고 네. 그 버전에서는 진보는 촉새 같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버전에서는 진보가 뭔가 고민하고 그런 거 그게 고민하는 품격. 그렇죠. 그 품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저 정신줄 놓는 보수.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다른 차원에서의 오히려 이럴 때는 품격이 진보 쪽으로 그렇죠.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서구 유럽에서는 우리보다 이제 이 정치적 진보 보수의 역사가 기니까 그 차원에서 진보주의자들도 품격을 이제 다 체득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역사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인문학으로 시사읽기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정말 이번 선거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가치를 두고자 하는 것에 그 후보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잘 살펴보고 뽑아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 유명한 연수 을에 살아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민 아무개 후보하고 네, 정 아무개 후보와 이 아무개 후보의 3파전인데요. 지금 아슬아슬하죠, 막.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저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의 가치를 충족시키는 후보가 있어요. 그 후보를 뽑고 싶어요. 네. 근데 그렇게 돼버렸을 때 이렇게 좀 이것도 어쨌든 게임이잖아요. 네. 선거도 예. 그 게임에서 질 것이 너무 명확해질 것 같아서 그런 우려가 돼서 저는 이번 선거 진짜 저에겐 너무 어려운 숙제를 지금.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2002년 대선 때 네.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였었어요. 그리고 저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달달달달 떨면서 봤던 그런 그 기억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는 뭐가 맞는지는 인간은 판단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당시에 저의 선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것도 그 당시에 치열한 고민의 결과였지 그게 그 진리였다 네. 혹은 뭐 보편적인 가치였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냥 그 각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 진보다 혹은 보수다 그러면 무엇이 나를 진보하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나를 보수로 만들었는지를 그 가치를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가치에 부합하는 후보가 지금 이 사람인지 이 사람인지 그렇게 해서 뭐 결과는 받아들여야죠. 대의제 정치는 가치나 보편까지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차악을 뽑는 거예요. 그렇죠. 차악. 네. 두 분이 더 어렵게 저를 끌고 가시는데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버릴까요? 네. 그 이쪽 선거구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저기 그 비례대표에 깊이 생각하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가 무슨 구라고요? 연수을입니다. 연수을과 네. 고양갑 네. 밤새 좀 밤샘 토론 해볼까요? 예, 밤새서 왜 그거 있잖아요. 교황 뽑듯이 네. 결론 내기 전에는 나오지 말라고. 네, 집어넣어. 가둬버리고 열쇠 잠궈버리고.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람이. 알겠습니다. 네. 자, 선거 앞두고 어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기본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이럴 때 아니면 또 우리 살면서 힘들잖아요. 그럼요. 한번 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인문학으로 시사읽기 오늘도 임상훈 소장님 그리고 이용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